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CIS요. 네. 그 1,600원에 5%인데 조금씩 사갖고 장기 투자해도 괜찮냐고 보려고요. 아, 네. 조금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시청자님?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 가능한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 조금씩 빠지면 사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 나왔습니다. 그럼 차장님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매수가랑 거의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이 소재 기업들 네. 중에서도 저는 이제 CIS 같은 경우가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이 연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조로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현재 약간 좀 전고체 쪽으로 좀 묶이면서 주가가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몇 퍼센트라고 하셨죠? 지금 한 20%, 5%. 5%, 네. 5% 정도면은 우선은 지금 약간 저도 제 생각에도 약간 발을 담그시는 느낌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CIS가 뭐 좋은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화제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뭐 최소 이제 10%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20%까지 채운다고 한다면은 이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저는 2차 전지 쪽에서의 종목들도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CIS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 비중에서 10% 이상을 가져가는 거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이렇게 CIS처럼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저가 매수, 그러니까 싼 구간은 맞거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제가 10% 이상 채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전방 쪽에서의 이 전기차 쪽에서의 글로벌 판매량, 그리고 이 중국 기업과의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의 이 시장 점유율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LFP, 뭐 배터리용 쪽에서의 코팅이나 이쪽에서의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CI 솔리드 흡수 합병한 다음부터 이 전고체, 전해 생산 쪽에서의 관련된 라인을 갖고 있으면서 이 전고체 관련주로 좀 많이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CIS는 지금 5%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저는 이제 이 전화를 주신 의도가 추가 매수를 할지, 네. 아니면은 어떻게 그냥 매도를 할지 부분을, 아니, 추가 매수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10%까지만 저는 이 정도 가격은 10%까지 채워도 괜찮다.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시장이 1차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뭐 그 다음에 20%까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IS는 비중 10% 이상은 넘기지 말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럼 차장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래도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고체 관련주로 한다면은 이 3사를 보는 게 낫겠죠. 배터리 이 셀을 만드는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전부 다 전고체 쪽에서의 라인에 대한 증설 부분을 몇 년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뭐 CIS 종목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우선 이 CIS처럼 이제 전고체 쪽에서의
관련주를 접근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배터리 셀 기업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전고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아주 상용화하려면은 최소 2, 3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전고체 쪽에서의 이 섹터 자체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라인을 증설하고 있는 이 배터리 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되는 게 1차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탑픽은 뭘까요? 저는 이제 삼성 SDI, 아, 삼성 SDI. 전고체 쪽에서 라인 부분을 계속 네.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삼성 SDI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CIS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뭐 전고체 관련주로 엮여서 좀 급등해서 우리 시청자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 시장에 대응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바이오메딕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1,200원에 10%요. 31,200원에 10%요? 예, 최근에 들어가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네. 어떤 부분이 예, 궁금하셨어요? 추매를 하고 네. 좀 높은 데서 들어가서 방송 보고 들어갔다가 네. 5%였는데 5% 비중을 더 늘려서 지금 이 가격으로 됐어요. 그러니까요. 비중을 늘렸는데도 계속 하락해서 걱정 예, 많이 되실 계속 것 같아요. 하락해서 뭐 어떻게 해야 손절해야 되나 아니면은 추매를 더 해야 되나. 네, 좀, 알겠습니다. 예, 네, 두 분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부정이 나왔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아까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바이오 꼽아주셨는데 S바이오메딕스는 또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청아님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파킨슨병 관련해서 뭐 이제 줄기세포 뭐 여기 이제 기타 등등 이제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연초부터 좋은 움직임을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바이오 종목을 이제 좀 옥석 가리기를 하실 때 이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특히나 이제 임상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을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한 달 이내 잡으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를 좀 늦게 탑승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의를 해주신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한 달 사이에 바이오를 선택했는데 내 종목 안 간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게 왜 이러냐면은 일단 바이오 종목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는 원인도 이 R&D 투자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완화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것이 이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더 확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인력 경쟁이 될 것이고 이걸 빌드로 이제 새로운 이제 신제품들에서 탄력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이제 보통 바이오의 그 금리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작 이 치료제 쪽에 대한 문제보다도 다른 게 지금 폭탄이 하나 터졌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14일 날 8월 14일 날에 이제 문제가 지금 발표가 됐던 건데 이 파생 상품 관련해서 이제 손실이 났다 그래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 공시가 나온 게 금액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19% 가량이 지금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손실 누계 잔액이 이제 전체 자산 대비해서 한 19% 정도가 지금 났다라는 게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찔끔찔끔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뭐 신주인수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뭐 현금의 실질적인 거래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언젠간 터지게 될 문제를 지금 이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조금 과감하게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약 후보 물질 쪽이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할 때는 탄력이 높은데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시장이 이제 회복 국면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덜 가요. 그럴 때는 오히려 CDMO 기업들이 좀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마 이 시간대도 이제 자주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항상 보셔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달째 셀트리온이 꽤나 탄탄하게 지금 주가를 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지금 무리하게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5년 동안 당기 순이익도 지금 적자를 개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에서는 부담은 좀 있지만 우리가 기술적 접근은 뭐 단기 매매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현 포지션에서 만약에 시청자분이 지금 뭐 대출을 좀 무리하게 받으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낼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3만 원 선으로 일단 잡으시고 좀 타이트하게 자시는 게 맞다고 봐요. 3만 1,200원까지 하셨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전에 한 4만 원 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요번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들어가신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2차 매수를 하셨던 가격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이 좀 청산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아쉽겠죠. 굉장히 또 기대감이 컸었고 지금 임상 1A 단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기대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크겠는데 일단 물어보셨던 것이 아마 조금 마음이 좀 조급하셔서 이렇게 여쭈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00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30% 이상 이제 손실이 났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일단 빠르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많다는 걸 아마 아실 테니 또 오히려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 바이오들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테마 자체가 좀 많이 눌림목이 나와 있지만 덜 갔던 테마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2,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 옥석 관리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바이오메딕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저 포스코홀딩스인데요. 네. 저 60만 원에 사가 지금 현재 39% 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작년 여름에 한창 핫할 때 들어가셨나 봐요. 네네, 신청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매수가까지 가능할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작년에 2차 전지 한창 할 때 들어가셨어요. 네. 비중도 보니까 좀 뭔가 추가 매수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우선 지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단기적인 어떤 반등을 당연히 거의 60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지금 가격이면은 40~50% 이제 손해를 지금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이신데 우선 지금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 뭐 기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죠. 뭐 작년에 60만 들어가셨을 때는 당연히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2차 전지 제가 어떤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 종목들은 굉장히 좀 과대 주가가 과대에 좀 올라갔던 경향이 있어서 주가 좀 떨어졌는데 그거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물론 이제 포스코 PCM이라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만드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주회사 측면에서 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철강 업체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주가 좀 과대 상승했던 그런 상황에서 진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제 철강 업황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 모멘텀으로 다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되 제가 봤을 땐 단기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기대하는 부분은 뭐 철강 가격도 그렇고 어떤 이 판매 쪽에서의 뭐 중국 경기나 이런 부분이 당장 어떻게 좀 급반등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밀 마진 쪽에서의 개선이 되면서 높게 나와주면서 증권사들도 약간 목표 주가를 좀 최근에도 50만 원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선 50만 원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철강 업황에 대한 개선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반등을 지금 크게 기대하면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안 움직였을 때 좀 급한 마음을 가져가시면은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좀 마음가짐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로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증시와는 다르게 디커플링을 보이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고민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고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7255님, 현대임스 15,200원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8월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손절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6154님, 신성 ST 41,400원 10%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좋은 종목 같긴 한데 요즘 더 하락하는 것 같아서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65님, 잉글 우드랩 22,20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답답하네요.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많은 고민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출발해 볼 텐데요. 현대임스부터 바로 전략 세워주시죠. 우선 현대임스, 저는 이제 힘스의 이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안 오른 게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임스의 이 곡블록 이쪽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30% 정도면은 그래도 가져갈 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약간의 조선 쪽에서의 선박이나 기업들의 약간 주가가 좀 주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는 현대임스는 상장한 이후에도 주가에 대한 힘을 그렇게 못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 그 현대임스가 선박뿐만 아니라 친환경 쪽에서의 연료 탱크 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젠가는 미국 쪽의 대선도 그렇고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다시 한번 올라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약간의 좀 수급적인 측면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현대임스는 30% 정도면은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우선은 1차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우선 흑자 기조나 여러 가지 좋죠. 하지만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ESS, 2차전지 소재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그 2차전지 쪽, 전기차 쪽에서의 이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신성 ST처럼 이렇게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연간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채 비율과 또 높은 이제 영업 유보율을 봤을 때도 신성 ST는 괜찮은 기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중이 10% 정도면은 충분히 보유 관점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가 이건 좀 약간 좀 비중이 30%인데 글쎄요, 이제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실적 쇼크 얘기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약간의 다른 이 한국콜마나 코스메스처럼 이 OEM, ODM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실적이 좋지 못했죠. 그러기 때문에 이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면은 오히려 한 좀 20%나 15% 정도로 좀 낮추시고 나머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한국콜마나 코스메처럼 다른 OEM, ODM 기업들한테 좀 들어가는 전략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명쾌한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02-2000-49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